25번인가요? 네. 예, 25번 할게요. 피목까지 마른 병, 이게 또 나왔네요. 피목까지 마른 병은 수피를 벗기면 건전 부위와 병든 부위 경계가 뚜렷하다. 맞죠? 네. 그죠? 이게 중요하죠. 이게 아니야. 이게 건전 부위하고 피목까지 마른 병은 이 건전 부위하고 이런 송지는 나오지만 병든 부위는 거의 나오지 않는다. 경계 부위에 이제 요까지는 맞아요. 뚜렷하다는 건 맞는데 경계 부위에는 송진이 안 나오지만 병든 부위에는 약간 나온다. 이게 틀린 거예요. 경계 부위에서는 송진이 약간 나오지만 병든 부위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반대로 외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피해가 경미하지만 해충 피해 건조 이상 건조 이런 거 수세가 약하지만 넓은 면적이 발생한다. 그 다음에 학명 외우시라고 그랬어요. 피목까지 케나기온 페르기노솜 케나기온 페르기노솜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병원균은 이게 뭐야? 피목까지 마른 병은 그 피목까지 보시면 잔황반으로 돼 있어요. 그죠? 접시 모양으로 노란 호자가 형성돼. 이건 반이야, 반. 예. 그 반으로 형성되는 게 몇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런 건 몇 가지 외우시면 되고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잔황반과 잔황 호자를 형성해. 그러니까 피목까지는 잔황반 그리고 형성한다. 중요해요. 피목까지는 잔황반이다. 그 다음에 5번 나무가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죽은 가지 제거, 그 다음에 무육, 간벌 이런 거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거예요. 인분 구조를 해서 발병을 줄인다. 26번 이게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건남 빗자루병 감염된 가지는 꽃이 피지 않으며 크기가 작은 잎들로 총생한다. 여파 현상이죠. 4월에서 지금 많이 걸려요. 5월 중순 사이에 빗자루 모양의 가지 위에 붙어있는 잎의 앞면에가 아니라 뒷면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뒷면에 무슨 색깔? 흰색, 회백색 똑같은 얘기예요. 이것도 뭐 이렇게 색깔이 중요하긴 한데 회백색이나 백색이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나출잔향이다. 이게 반잔항균이죠. 이게 건남 빗자루는 테프리나 위즈네리고 그 다음에 겨울부터 이른봄 사이에 빗자루 모양을 한다. 그래서 이걸 잘라내서 이제 태우고 밑에 부분 잘라야 돼요. 그래서 거기 상표 도포제를 바른다. 테프리나 위즈네리다. 반잔항균이라는 게 중요해요. 나출잔항이다. 그다음 잔항균이죠. 그 테프리나 위즈는 잔항균이다. 27번 불안정균 콜레오마이체테스에 속하지 않는 속균은 이런 식으로 나온다니까. 문제가 큰 거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제. 큰 거부터 아시면 코르네스포라, 마르소니아, 엔토모스트리움, 콜렉토트리콤, 페스탈롭시스 어떤 거예요? 4번 1번. 1번이죠. 1번이 아까 콜레오마이체테스 그거 나누는 방법 꼭 이제 알아두셔야 돼요. 총생균이라고 그랬죠. 불안정균 총생. 총생이라는 거 아시죠? 이렇게 이제 무슨 꽃다발처럼 이렇게 번지는 거. 불안정균은 세 가지로 나눈다고 그랬죠. 그 중에서 총생 쪽에 이렇게 돼 있는 거 아셔야 돼요. 나머지는 이제 마르소니아, 뭐 엔토모스, 뭐 페스탈로, 콜렉토트리콤, 뭐 엘시노, 세토리아 이런 건 다 유곽균에 속하는 게 총생은 폴리네스포라하고 케르코스포라 이거예요. C자로 시작되는 거. 콜리 요거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28번 케르코스포라에 대한 거 설명. 그래서 28번 아까 얘기했죠. 케르코스포라는 불안정균 총생균강에 속한다. 케르코스. 그 다음에 모과나무 전문이병을 일으킨다. 다 맞아요. 나머지는 뭐 쭉 읽어보시고 유성세대는 마이크로스페렐라가 있는데 유성세대는 불안정균이 유성세대는 별로 발견되지가 않고 병을 일으킨 건 불안정균에 대한 거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28번 답은 1번. 29번 이게 슈도 페르코스포라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이 병으로 발생병으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나오죠. 계속. 그래서 어렵죠. 그래서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답은 찾아가면서 하고 애우셔야 돼. 이렇게 표시를 하셔. 집에 가서 하시고 제 그 블로그 줄 테니까 한번 그 크게 나누라는 얘기죠. 크게. 세부적으로 절대 들어가지 말고 크게 나누셔서 하시면 답은 28번에 1번이라고 그러고 29번은 4번이 되겠어요. 나머지 좀 복잡하죠. 지금 얘기하면 또 헷갈릴 것 같네. 두 개가 있거든. 네 개까지 14개 중에서 4개까지 있는데 그걸 왜 그러는 얘기네. 많이 그러니까 애울 수 있는 데까지 애우세요. 쉽게 애울 수 있게 쉬운 것들 테스탈럽시아 세트리아 이런 거. 10개가 다 어렵죠. 30번 범나무 갈색무늬병. 그래서 병지 꼭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범나무 발생 초기는 전무늬가 생성돼서 원심 동산에 확대되면서 건전 부위와 경계부가 2층이 생겨서 병원과 탈락로 구멍이 떨어지는 거예요. 갈색무늬 구멍병, 그죠? 그래서 그 구멍이 이것도 낫던 것 같아요. 1회 때. 그 다음에 5월부터 6월에 나타나기 시작해서 장마철 이후에 급격히 심해진다. 맞아요. 장마철이 지나면 균들이 더 포자가 터져갖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3번 세균성 구멍병이다. 아니죠. 갈색무늬 구멍병은 뭐예요? 장난감. 네, 잔황균에 속하는 게 주로 불완전균에 속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게 세균성 구멍병은 뭐예요? 세균성 구멍병이 있죠. 핵과류에 많이 발생되는 건 이제 이건 세균에 의해서 되는 거고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고 31번 콜리네스포라라는 게 있어요. 콜리네스포라 아까 했는데 주로 31번 같은 경우는 보면 송생강균이에요. 콜리네스포라 계속 얘기했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거의 특징은 아셔야 돼요. 콜리네스에는 뭐가 속하는데 이건 불안정균에 송생강균에 속한다. 이렇게 그 정도는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불안정균 송생강균이니까 분생 포자경이 길고 분생 포자도 크므로 한창 발병되는 병반에서는 짧은 털이 밀생한 것처럼 보인다. 뭐 무궁화 전문이병 아까 있죠. 그리고 식물병원은 콜리네스포라하고 카시콜라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가죽나무, 순나무, 항매화병이 걸린다. 어렵죠. 이게 상당히 그죠. 막 이렇게 내면 어려운 거예요. 몰라낼 수도 없어요. 그 다음에 32번 담중 소나무리에 발생하는 병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그래서 그름병은 어떻게 돼요? 이것도 좀 어려운데 그름병 같은 경우는 표피 밑에 기공조선을 따라 검은색 분생 포자각이 형성이 되고 입마른병은 표피 밑에 검은색 혼자 자가 형성돼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아황산가스 농도가 높을 때 발생하는 거는 그 입마른병이 아니라 그름병이야. 3번 같은 경우. 그래서 3번이 틀린 거고요. 답이. 그 다음에 아까 디플로디아 가지끝마른병은 송진이 그 낚싯바늘 먼저 끝이 송진이 나서 부러지기 쉽다. 32번에 3번은 그름병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아황산가스 농도가 높을 때는 어디? 그름병이 많이 발생돼요. 대기 오염이 심할 때 그름병이 그래서 그 다음에 잎떨림병은 3월, 5월에 묵은 잎의 3분의 1 이상이 젓갈색으로 변하고 다량으로 떨어진다. 그리고 잎떨림병. 그래서 앙상한 새수만 남는다. 맞는 거고 33번 마르소니아의 병에 대한 거. 마리소니아는 포플러 전문이 잎떨림병을 일으킨다. 맞고요. 습할 때 다량 분생포자광이 흰색 분생포자덩이가 쌓여서 이제 담갈색을 나타낸다. 그럼 마르소니아는 뭐 불완전균에 속하면서 유각균이에요. 예, 유각균.
그러니까 마르소니아는 불안전균, 다 불안전균이에요. 대부분 다 입에 걸리는 균들은 다 불안전이야. 불안전인데 그게 총생이냐 유곽이냐 이걸 나눌 수 있어야 된다. 어렵죠. 그 다음에 34번 가겠습니다. 엔토모스피럼은 일으키는 거. 이게 1회 때 나쁜 거예요. 어렵죠. 엔토모스피럼은 두 가지뿐이 없어. 뭐가 있어요? 홍가시 전문이병하고 세진목 전문이병. 그렇게 간단한 거는 외워가는 게 좋죠. 네, 다 비슷하죠. 그래서 34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홍가시하고 세진목이니까 1번이 엔토모스플리움. 이렇게 엔토모스플리움. 그 다음에 35번 페스탈롭시스. 그거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죠? 페스탈롭시스는 35번 완전 세대를 포함하는 속이 있다. 페스탈롭시스가 있긴 있어요. 그죠? 이게 불완전이죠. 이 페스탈롭시스도. 그 다음에 동백나무 불마름병을 일으킨다. 아까 동백나무 견무늬병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뭐죠? 아까 페스탈롭시스 뭐라고 그랬어요? 철운동산. 근데 거기까지 외웠는데 동백나무가 나와버렸네. 이게 불마름병이라는 거 없어요. 전문의병인지 불나름병인지 몰라. 그러니까 그 세부적인 것도 좀 뒤에는 안 봐. 뒤에는 안 봐? 그 맞아요. 그러다 보면 입에는 불가능성 없더라고. 입에는 불마름병. 네. 은행나무 입마름병, 삼나무 입마름병, 철쭉류 입마름병, 동백나무 겹둥근 무늬병. 그러니까 동백나무는 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 또 자꾸 반복하는 순간이에요. 이게 이제 페스탈로치는 유성생식도 있어요. 유성세대가 있는데 이거는 각중강에 속해요. 어렵죠. 콜렉토트리군 또 났죠. 36번. 이 중요한 거는 뭐 콜렉토트리군, 페스탈로치 다 중요해요. 세포리아 다 중요해요. 그런 거는 기본적인 다 아셔야 돼요. 탄저병. 보면 이게 버즘나무 탄저병은 아니라고 그랬죠. 1번부터 틀렸죠. 그죠? 아까 탄저병 계속 얘기했죠. 5호 동사. 그래서 이 콜렉토트림은 잔항균, 완전 세대는 잔항균에 속해요. 브로멜라 속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게 불완전 세대, 콜렉토트림 불완전이잖아요. 불완전균이니까 분생 포자반을 형성해요. 그 다음에 강모가 있어요. 세타라는 게 세타라는 게 그림을 보시면 이 강모라는 게 균인데 털이나 있어. 포자 저기가. 그래서 이게 2회 때인가 1회 때 났던 문제예요. 이게 2회 때 났던 문제예요. 강모가 있다. 콜렉토트림 쭉 읽다 보면 중요한 게 있어요. 핵심적인 게 그런 거 꼭 아셔야 되고. 습할 때 이게 뭐 분쇄 포장형 이게 강모가 되게 중요한가봐요, 선생님. 이게 37번 세토리아 얘기 계속했죠. 세토리아 같은 경우는 세토리아에 오늘 밤 가자. 짧은 곤봉 모양의 분사 포자경이 배열된대요. 세토리아 그림이 있을 거예요. 책에 한번 세토리아 찾아보고 갈까요? 세토리아 중요하니까. 150페이지. 저기요? 150페이지. 150. 예, 그림 한번 보셔요. 이 세토리아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 군이 C, 이게 150쪽에 A, B, C 있잖아요. C가 이거 세토리아에 대한 모양이에요. 그래갖고 2번 같은 경우 보면 긴 방추형 내지 막대기 모양으로 곱거나 굽어 보이며 보통 2개에서 10개의 격벽이 있다. 뭐 이런 설명. 그런 거 보시죠. 그 그림을 보면서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균이 그렇게 생겨. 세토리아라는 균이. 그 다음에 느티나무 흰별 무늬병을 일으킨다. 지금 느티나무 그림을 보고 있죠. 느티나무 흰별. 세토리아에 중요하다고 그랬어. 세토리아야. 아까 어떻게 해요? 오늘 밤 가자 얘기했어요. 네? 오늘 밤 가자. 늘에서 느티나무 흰별이라고 했어요. 세토리아인데 균은 이렇게 생겼다. 균에 대한 설명이 지금
150의 C번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보면은 2번, 37의 2번이 그런 모양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2번하고 3번은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이제 또 완전 세대에 포함하는 속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완전 세대가 다 있다고 해서 그 유성 세대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주로 작은 전문의를 형성하고 입자루나 줄기를 침해에 맞다. 잘 읽어보면 세토리아 된 거는 잘 침해를 하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거기 149쪽. 네. 밑에 쪽. 그러니까 세토리아 대한 거를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세토리아 대한 병 오늘 밤 과자를 애웠어요. 그러면 다음 차례는 뭐예요? 세토리아에 대한 특징을 이제 아셔야 돼. 네. 특징을 이제 이렇게 아시는 거예요.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거. 세토리아, 페스탈로시스, 코넥토트리코 이런 거 애우면 나머지는 조금 알아야 되는. 네, 조금 아셔야 돼요. 이 병이 좀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내가 정리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 한번 다들 읽어보시고, 저기하고 38번 첫 줄 떡병에 대한 거예요, 그죠? 1번부터 틀렸죠. 잔항균이에요, 담자균이? 담자균이죠. 담자균 해보세요. 우리 수목병에서 얘기하는 담자균 뭐가 있을까요? 떡병, 녹병, 그 다음에 목재 부분 중에서 연화균을 제외한 것도 담자균이라고 그랬어요. 노균병, 그죠? 그 다음에 저기 안노성 뿌리 썩은 병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그 바시디움으로 끝나요. 그래서 그거. 그 다음에 뿌리 썩은 병은 다 담자예요. 아까 리지나하고 흰날개 무늬병 요거만 잔항균이고 나머지는 뭐야? 다 담자균이죠. 그죠? 뭐 아밀라리아 그것도 담자균, 자줏빛 날개 무늬 그것도 담자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좀 그러니까 잔항균이 워낙 많으니까 담자균을 몇 가지만 애우면 대부분 다 잔항균이에요. 그래서 이게 떡병은 담자균이에요. 떡병은 그 특징 알아두시면 돼요. 흰색 덩어리로 변하고 그 다음에 크라도스 스프루임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이게 부생적으로 자란다. 그 다음에 평면떡병이 또 있죠. 엑소바시디움인데 떡병하고 그냥 떡병, 평면떡병하고 또 떡병이 있는데 떡병은 바시디움 자포니쿰이고 평면떡병은 엑소바시디움 이렇게 나요. 그 다음에 햇빛을 쬐면 그 떡병 그 색깔이 어떻게 변해? 핑크빛으로 하얀 게 핑크빛으로 변한다고 말하는 거고 39번 흰가루병 중요하다고 전번에 얘기했어요. 그죠? 완전히 이거는 이해를 하고 하셔야 해요. 항상락 1, 2, 3회. 그래서 2번 같은 경우 잔항각이 아닌데 잔항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흰가루병은 이게 잔항각인가 잔항구인가 제가 여러 번 찾아봤어요. 근데 책마다 다 틀려. 근데 주로 잔항구라고 아시면 돼. 저기에서 잔항구로 배우셨죠? 근데 어떤 사람은 잔항각이라고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책마다 다 틀려. 근데 주로 잔항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잔항구라고 알아두시고 나머지 그 1번부터 이거는 다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죠? 절대기생체다. 절대기생체라면 살아있는 데서 하는 3번 중요하죠. 흡기를 형성해서 양분을 하는 절대기생체다. 4번 다 외우시라고 해요. 5개. 엘리시페, 필라피니아, 포도스페렐라, 사바데, 크리스토테카 5개 꼭 쓰면서 외우시라는 얘기예요. 쓰셔서 쓸 줄 있어야 돼요. 1회 때 사람들 다 외워갔는데 딱 나왔어요. 이거 그릇병하고 이걸 써라. 그러니까 쓰라고 하면 다 써야 된다. 써야 되죠. 2차의 서술이니까. 그릇병하고 일단 네, 써야 돼요. 그러니까 1차 하실 때 어느 정도 이렇게 틀을 잡고 가셔야지 2차 때 다시 또 해야 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사실 저도 잘 못 외워요. 그래서 스펠이 생각이 안 나는 거 한글로 쓰고. 전 제 나름대로 욕을 하면서 배워요. 욕을 이하가 에라이
LI 이 포도사와는 데 좋잖아요. 네, LI LI 싸이 있잖아요. 네. 가수 싸이 필 포도사와. 그러니까 외워지더라고요. 대부분 그렇게 해오더라고요. 다시. 포도사와는 네. 에라사이 필 포도사와. LI로 하니까 잊어먹더라고. LI 필 LI 포도사와. 싸이 필. LI 싸이 필 필이 필락탄이 필한 다음에 포도사와. 포도사와 포도 LI 싸이 필 포도사와. 다 외웠어. 아시죠? 요금 빨리 외워. 요거 아 이거 월에서부터 지금 잘돼. LCP 에라이 40번 그울음병 중이에요. 그울음병 갖고 구생성 외고 잡생증. 구생병이라는 거는 이게 침투를 하는 게 아니고, 그죠? 속까지 흰가루병은 북적이잖아요. 그 흡기를 바꿔서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이건 구생성이에요. 그울음병. 이제 비교를 하면서 하셔야 되고, 뭐 이거는 깍지벌레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개미, 파리, 벌이 전파한다. 그 다음에 이게 그 흰가루병이나 뭐 그울음병이나 통풍, 채광이 중요하죠. 근데 이제 5번 같은 게 틀렸는데 뭐냐면 이거는 살균제가 아니라 살충제예요. 그죠? 살균제를 뿌리는 게 아니고 살충제를 뿌리거나 수관주소에서 진딧물, 깍지벌레, 가루 이게 옮기니까 이거를 이 배설물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이거를 살충제로 죽인다 이런 얘기고요. 40번 이게 아까 중간 기준 녹병에 대한 거 어제 다 한 거예요. 그죠? 어제 그저께 뭐 다 했잖아요. 이제 집에 가서 풀어보시고 나머지는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다 하시고 꼭 하셔요. 그러면 뒤에 선충 뭐 바이러스 이거는 오늘 했던 거 내용이니까 거의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꼭 풀어보셔야 돼요, 문제.